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글로벌 증시 흐름과 국내 ETF 투자 동향을 정리해드리는 추세로 주식 투자하기입니다. 한 주간 시장은 비교적 박스권 흐름을 보였으나 주 후반부에 강한 매도세와 함께 폭락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주간 차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간 마이너스 2.17% 하락했습니다. 연속 5주간 상승세를 마치고 비교적 큰 하락 반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5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지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에 나온 주간 하락폭보다는 크지는 않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최근에 강력한 상승세에 조금의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느낌이랄까, 추세의 변동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이유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일간 차트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중 시장은 비교적 박스권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 고용지표에 예상과는 다른 충격, 그리고 트럼프 관세 발표로 강한 매도세와 기술주와 소형주 중심의 폭락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은 연준의 금리정책 변화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요. 이에 따라 채권과 달러의 흐름도 불확실성을 반영했습니다. 채권 금리가 내려갔고 달러 가치는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방어주 섹터는 비교적 선방을 했지만 기업 실적 확인과 무역 정책 리스크가 혼재된 상황이 이어져 가지고 투자자들은 경계 상태를 지속했습니다. 요일별 분봉 차트입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거의 변동 없이 지속되다가 목요일부터 급락하기 시작했네요. 특히 금요일에만 주간 변동폭의 절반 이상을 하락했습니다. 금요일 폭락의 핵심적인 이유는 7월 비농업 고용 증가치가 예상치보다 크게 밑돌았기 때문입니다. 실업률은 4.2%로 상승했고 임금 상승률은 3.7%로 여전히 인플레이션보다 높았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인도, 대만 등 다국적에 대한 새로운 광범위 관세 발표가 투자 심리 악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모든 미국의 주요 지수가 2% 이상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소형주가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81%로 급상승했고요. 채권 수익률도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은 주간 하락률이 나스닥 종합지수에 비해서 훨씬 작았습니다. 마이너스 0.56% 선에서 그쳤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투자를 이 시점에서 조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나스닥 지수의 투자 비율을 100으로 본다면 그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한국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여지 없습니다. 지난 4월 초 반등하기 시작했던 시점을 복귀해 보면 그때도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반등 시점이 동일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코스피 투자 비율도 기존보다 80% 수준으로 낮추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2.4% 하락했습니다. 최근 10주 중에 8주는 상승했었고요. 두 번의 하락 중 하나가 이번 주였습니다. 한국도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으로 주 중에 유지되다가 주 막바지에 변동성이 발생했습니다. 수요일까지는 관망세를 유지했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는 등락이 제한적이었으며 외국인 자금 유입도 소폭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목요일 미국 증시의 실적 호조 영향으로 대형 IT 기술주에서 일부 분위기가 회복세가 보였으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직 주요 경제지표 발표 전 관망세로 접근하며 전체적으로 혼조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에 드디어 폭락 장세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세제 개편과 관세 정책 이슈와 맞물려서 코스피가 3.88% 하락했습니다. 하루 기준으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가 발표로 현대, 기아차 종목이 약세를 보였고요. 반도체 업종도 대불확실성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금융주는 8.3% 급락하며 전체 낙폭을 견인했습니다. 상품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코덱스 200은 2.3% 하락했습니다. 주간. 종합지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고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최대 손실폭은 4% 정도 수준입니다. 큰 수준은 아니지만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은 이번 폭락의 핵심 업종이었습니다. 한 주간 9% 가까이 하락해서 전고점 대비 12% 이상 손실 구간을 맞이하였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도 터치하기 직전입니다. 워낙 강하게 상승하던 놈이라 그 변동성에 비하면 버텨볼 만도 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손절 기준인 7에서 10%를 넘었으므로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한 주간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주 초반에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죠. 전고점 대비 5% 정도 수준의 최대 손실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증권은 이미 지난주에 손절을 결정했었습니다. 이번 주에 50일선을 단번에 뚫고 내려가서 전고점 대비해서 20% 가까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종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씩 지지선을 이탈하는 업종이 나타날 때마다 코스피 지수도 강하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점점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반등하면 어쩌죠? 비중을 줄인 만큼 못 먹잖아요. 반등은 포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는 계속 반복할 겁니다. 반등을 포기해야 손실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남들보다 반등을 확보하지 못해서 조금 수익이 줄더라도 큰 손실 구간을 확실히 피해가는 것이 나의 수익률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때 그 시점에 남들과의 수익을 역전시키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원자력입니다. 이 업종은 크게 하락하지 않았네요. 오히려 0.36%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몇 주 전 추가 추천드렸는데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강산과 조선은 지난주에 다시 매수를 좀 제안드렸었습니다. 폭락장 속에서도 한 주간 4.78% 상승했습니다. 주중에 강하게 상승했고 금요일에도 큰 하루의 변동폭에서도 중간 정도 주가로 장을 마감한 것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매수세가 한몫한 것 같습니다. 방산입니다. 조선은 한 주간 5.77%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방산과 느낌이 비슷한데 조선이 더 좋아 보이네요. 거래량도 강하게 늘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코스피 지수의 추세를 살펴보고 결정해야겠지만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면 조선과 방산의 비중을 늘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은 이미 손절했지만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고점 대비해서 최대 손실폭이 9%에 다다릅니다. 50일 이동평균선도 깨진 모양이고요. 다시 특이점이 발견될 때까지는 모니터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K팝도 화장품과 마찬가지인데요. 50일선을 이미 지지난주에 깼고요. 이번 주에는 최대 손실폭을 13%로 늘렸습니다. 요놈도 모니터링 항목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안전상품으로 가장 공격적인 상품으로 추천드렸던 고배당주 채권혼합입니다. 고배당 주식의 비율은 매우 낮지만 대부분의 채권이 단기채이고 고배당주의 영향이 생각보다 큽니다. 이번 주 금융주의 폭락으로 이 상품도 비교적 손실이 안전자산치고는 컸습니다. 최대 손실폭은 5%를 넘었고요. 한 주간 3% 이상 하락했습니다. 고민이 조금 됩니다만 이 상품은 퇴직연금 계좌에서 다소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분들이 투자하셨을 테니까, 그리고
투자 비율도 높지 않을 테니까 조금 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는 종합지수에 대비해서 상품의 수익률은 선방을 좀 했고요. 최대 손실폭도 크지 않지만 위험 대비 차원에서 비중을 조금만 줄이는 것으로 내용을 정리했었고요. 코덱스 200도 역시 비중 조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미국 지수보다는 코스피 지수의 반등을 좀 기대하는 이유가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매우 심한데 그것을 정치권에서도 좀 받는 분위기여서 국회 차원에서 소통이 좀 진행되면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다시 내용이 개선될 거란 밑도 끝도 없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은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은 절반 이상 비중을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민감한 투자자는 손절하시고요. 투자 타이밍상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이면 전체 손절이 낮습니다. 반도체는 좀 더 지켜보고 증권은 이미 버렸고 글로벌 원자력은 잘 버티고 있으니까 좋고요. 조선과 방사는 빛을 발하고 있네요. 코스피 지수가 다시 상승 반전하면 추가 매수를 강력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배당주 채권 혼합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고요. 자, 이번 주는 대부분 휴가를 마치고 원래 생활로 되돌아오는 시간이겠죠. 잘 적응하시고 다시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